채비에 필요한 소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낚싯대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낚싯줄이 필요하죠. 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찌에서 찌를 잡아주는 찌 고무가 필요하고, 찌 고무, 스토퍼, 봉돌, 낚시바늘, 그 다음에 목줄입니다. 이렇게 치수가 2.5호부터 5호 줄까지, 낚싯줄까지 사용하라는 치수가 있어서, 봉돌 같은 경우도 이 그람수가 다 나와 있어요. 몇 점 몇 그람. 바늘은 구레바늘, 뱅에돈 바늘입니다. 5호나 6호 사용합니다. 채비하면서 낚싯줄이 길어서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짧으면 안 되고요. 짧게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봉돌은 가감을 해서 찌맞춤을, 지금 낚시 바늘을 안 달고 여기에 맞춥니다. 케미꽂이 밑단에다가 맞춥니다. 이렇게 내놓고 낚시를 하거나 한목에서 낚시를 합니다. 케미꽂이 왔네요. 찌멈춤 고무 하나만 해도 됩니다. 위에는. 근데 하나를 더 하는 이유는 수심을 재서 수심 표시를 해놓기 위해서 하나를 해놓고, 아래에 찌멈춤 고무 2개를 하는 것은 칠 때 찌무게가 자꾸 쳐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모노나 세미는 현장에서 이 무게가 적기 때문에 현장 찌맞춤을 꼭 안 해도 되지만, 카본줄은 카본 자체의 무게 때문에 현장에 가서 현장 찌맞춤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수심이냐 낮은 수심이냐에 따라서 봉돌 무게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쪼짜리 인사드립니다. 조명이 있어서 충분히 대낮처럼 환합니다. 오늘 제가 촬영하려고 하는 것은 그 낚시 이론 중에서도 채비, 찌맞춤,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처음부터 끝까지 채비와 찌맞춤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는 그런 그 완전학습 이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쪼짜리의 채비 설명 들어갑니다. 이론 채비와 찌맞춤에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낚싯대 고를 때는 경질대가 저는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고,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당연히 안 좋겠죠. 낚싯대가 무거워서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가벼운 게 좋습니다. 가벼우면서도 짱짱해야 되고 그런 낚싯대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낚싯대가 잘 나와요. 잘 나오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낚싯줄은 몇 호를 사야 될지 호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모노줄 쓰는 사람이 있고, 세미줄 쓰는 사람이 있고, 카본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세미 3호줄을 씁니다. 3호줄 선호. 예전에는 카본 4호, 5호도 썼어요. 모노줄은 물에 뜨고 카본줄은 물에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세미는 이제 물에 가라앉긴 가라앉는데 완전히 가라앉는 게 아니고 물 수심층 1대 1.2에서 3 정도 무게니까 물에 약간 가라앉죠. 그때 이제 불편함도 있어요. 뒷줄을 잡아줘야 되거든. 바로 안 가라앉기 때문에 좀 당겨서 이렇게 뒷줄을 물에 가라앉혀 주거든요. 물고기 잡을 때는 조금 가는 줄이 조과에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노지에서 낚시를 하느냐 또 양어장에서 낚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1.75 줄도 낚싯줄이 길면, 낚시 원줄은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고기 잉어도 끌어낼 수 있어요. 그건 양어장 이야기고, 노지에서는 수풀이나 이런 그 갈대, 또 부들, 떼짱, 여러 가지 무슨 나무에 걸린다든지 이런 장애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낚싯줄이 약하면 끊어져 버립니다.
찌 이야기로 들어가서 저부력, 고부력이 있는데 저부력 찌를 요즘에 선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리수 빈도가 저부력이 많이 잡을 수 있는 입질 표현이 더 저부력이 좋죠.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저부력이 낫습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저부력 요즘에는 많이 선호합니다. 찌 부력을 알고 봉돌을 고릅니다. 뜨려고 하는 힘이 부력이고 가라앉히는 힘이 침력이잖아요. 찌 부력이 3g이다. 그러면 이 봉돌은 3g이 안 나가는 것으로 해서 봉돌에 가감을 하죠. 부셔를 가감을 해서 찌를 맞춥니다. 케미 무게까지 생각해서 봉돌과 케미 무게와 와샤를 가감해서 찌를 맞추는 겁니다. 찌 멈춘 고무, 줄 호수에 맞도록 이 호수가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 찌 멈춘 고무. 자, 낚싯바늘은 구레바늘 중에 뱅에돔 5호나 6호를 씁니다. 저는 이것만 씁니다. 바늘 중에서 다른 바늘을 쓰지 않아요. 붕어부터 해서 사자까지 다 잡아내 봤습니다. 정말 뱅에돔 바늘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뱅에돔 바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질 받는 데에는 바늘 크기 때문에 영향은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목줄인데요. 목줄은 이제 낚싯줄과 합사줄 두 가지 종류를 많이 사용하는데 합사줄을 강해서 쓰기는 쓰는데 웬만하면 저는 합사는 쓰고 싶지 않아요. 받침대, 옆 낚싯대 캐스팅했다가 다시 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았어요. 탁 감기면서 탁 걸어. 기가 막히게 걸어요. 이게 딱 걸면 그 다시 또 빼서 다시 해야 됩니다. 아주 짜증납니다. 진짜 붕어가 감아버리고 스스로 이렇게 돌아서 빠져나와 줘야 되는데 합사는 정말 잘 안 빠져나와요. 낚싯줄로 사용하면, 목줄을 사용하면 돌아오려고 하는 그 탄성이 있어요. 이게 낚싯줄은 스스로 감겨도 쑥 풀리잖아요. 감겨도 스스로 탄성이 있어서 이렇게 풀어져요. 낚싯줄이. 그러니까 물고기가 풀기도 편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낚싯줄로 거의 목줄을 사용합니다. 그 감는 것 때문에. 목줄은 목줄 굵기에 따라서 조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가는 목줄을 많이 선호하죠. 요즘에. 가는 목줄이라 하더라도 길게 사용하면 이 장력이 힘이 좋아서 정말 잘 끊어지지 않고 가는 목줄을 사용하면서 짧게 사용하면 이제 그만큼 터트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좀 길게 사용합니다. 길게. 지금까지는 이제 목줄 굵기 이야기를 한 거고 줄 길이는 어느 게 적당합니까? 라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유물이 많거나 밑에 바닥 상황이 안 좋을 때 목줄을 길게 많이 사용하고 그럼 보통 사용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뼘 정도 해서 길게 목줄이 좀 긴 편이죠. 목줄은 강하다라고만 한다면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그런 개념보다는 목줄이 짧을 때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그 쌍포 2대 바로 쳐다보다가 목줄을 바로 챔질이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낚싯대의 편성. 4대 이하 4대 이하의 낚싯대를 펴고 낚시를 하면서 바로 쭉 올라왔을 때 충분히 챔질을 바로 한다. 대물을 노리고 다대 편성하시는 분들 있죠. 조금 오른쪽 왼쪽 보다 보면 좀 늦게 봐요. 챔질이 늦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좀 길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물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물감. 그리고 목줄이 길면 이물감을 거의 못 느끼죠. 못 느끼는데 입에 있어도 물론 표현이 늦어요. 다대 편성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대만 쳐다보고 있다가 약간의 움직임을 보고
올라오는 거 보고 바로 챔질을 하냐 그러면, 붕어 낚시는 자동박 말고 입에 딱 들고 있을 때, 입에 흡입을 했을 때 쳐서 탁 걸어야 되는데 그 맛이잖아요. 착 들커덕. 그 맛인데, 목줄이 짧으면 4대 이하는 바로 쳐다보고, 목줄물이 짧다 하더라도 바로 챔질해서 탁탁 걸어낼 수가 있는데, 다대편성 하시는 분들은 지나치게 목줄이 짧으면 오른쪽 보고 왼쪽 하는데 벌써 내려가고 있죠. 이물감 느끼고 벌써 뱉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줄을 좀 긴 편이에요. 이 붕어가 먹었을 때 입질 표현이 안 된다라고 사각지대 이야기를 하고 입질 표현이 안 된다고 하는데, 대신 이물감이 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물감을 줄여서, 최대한 줄여서 확실하게 먹게 만든 다음 짧은 목줄은 이물감을 좀 느끼게 하더라도 바로 4대 이하해서 바로바로 챔질을 끼 전에 챔질을 해버리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3가지 했죠. 목줄을 무엇으로 쓸 거냐, 목줄 굵기를 어떻게 할 거냐, 목줄 길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목줄 굵기를 어떻게 할 거냐. 원줄보다 1호나 0.5호 정도 낮겠습니다. 이 장애물에 걸렸을 때, 터뜨릴 때 원줄이 터지지 않고 목줄만 나가면 목줄만 갈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원줄이 3호기 때문에, 그래서 목줄은 2.5호를 사용합니다. 대물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굵기는 가는 줄이 좋을까요? 긴 줄이 좋을까요? 자, 목줄이 가늘면 이물감이 적습니다. 지금 세목이 나와 있네요. 수입벨이 있고요. 10cm 위에 윗봉돌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찌가 3목 정도. 자, 워셔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워셔 하나가 찌를 어느 정도 몇 목을 잡아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워셔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낚싯줄이 가에 붙으면, 물기가 있어서 붙으면 정확히 안 나와요. 위에 야광 케미만 밖에 위로 나와 있습니다. 수입벨이 떠 있고요. 윗봉돌, 찌, 케미꽂이에서 케미꽂이 상단에 맞춰져 있네요. 그리고 야광 케미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돼요. 이 정도. 조금 더 가볍게 해도 되고 조금 더 무겁게 해도 되고, 단지 이제 카본 줄은 조금 더 무겁게 해야 되겠죠. 저는 세미줄이라 그렇습니다. 모노나 세미줄은 이 검정 케미꽂이 밑에 아랫단 가늘어진 부분에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춰 가지고 해요. 그렇게 따지지 않고, 지금 저는 셈인데도 이렇게 맞춰지면 이렇게 하고, 맞히다 보면 또 밑에 약간 검정 케미꽂이 아래쪽 가늘어진 부분에 맞춰지면 또 거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바늘을 안 달았죠. 바늘 달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건 바늘 달지 않는 상태에서 찌맞춤한 겁니다. 유속도 있을 수도 있고, 압력도, 물의 압력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되게 이 한목 정도, 이 정도 약간 내놓고 낚시를 합니다.